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돌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실질적으로 연돌효과와 중성대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은 거의 똑같게 됩니다. 우리가 연돌효과라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실에서 화재가 났든 이 실내 온도가 덥건 우리가 어떠한 이 중심부를 기준으로 우리가 상층부로는 공기가 배출되고 저층부 쪽으로는 공기가 유입되는 상하 구분이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 중에 우리가 압력 차이가 0이 되는 이 지점을 우리는 중성대라고 불렀고요. 우리가 이 현상을 더 살펴보면 결국 하부로 유입된 낮은 온도의 공기는 우리가 화재에 의해서든 아니면 실내가 따뜻하면 그 구조체 등에 의해 복사열 등에 의해서 우리는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게 다시 토출되는 현상이었는데 우리가 이때 수직으로 상승되는 부분을 우리가 결국 부력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온도가 올라가서 밀도가 떨어져서 상승하는 거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것을 이런 단일 구획실이 아니고 우리는 화재가 건축물에서 보통 나고 이 건축물 화재인 경우에 우리가 1층만 있는 건축물보다 더 이렇게 높은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전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이런 현상을 연돌효과, 즉 스택 이펙트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택 이펙트가 우리가 연돌효과라고도 하고 굴뚝효과라고도 하죠. 같은 말이죠. 그럼 한번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중성대에 공부하셨던 거랑 개념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건축물 개념으로 보자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건축물이 있으면 여러 개의 이렇게 층이 있겠죠. 우린 그리고 건축물은 다 무창층을 제외하고는 무창층도 창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정의가 따로 있으니까요. 이렇게 각각 층마다 창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내 온도가 높다 그러고 외부 온도가 낮을 경우에 얘도 결국 외부의 온도가 더 낮다는 건 그거와 반비례해서 우리가 밀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뭐보다? 온도가 높은 실내의 밀도보다 외부의 밀도가 크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건 감마 H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로 GH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외의 압력이 실내의 압력보다 여기가 로가 되죠.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기본값이에요. 이제 현상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압력이 변동하는데 처음에 이게 다 막혀 있다면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물론 공조 설비에서 실내가 압력을 더 높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래프화 시켜보자는 거예요. 좀 지워서 이렇게 두고 그래프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좀 더 줄여볼까요? 이렇게. 그럼 건축물 높이가 있을 거고 압력이 있을 거예요. 그럼 대기압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밑으로 갈수록 공기가 많이 적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대기압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저층부의 압력이 더 높게 됩니다. 이게 요 X축을 선을 보면 이렇게 좁히고 느리림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위에보다 밑에가 압력이 높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완전히 이렇게 창이 완전히 막혀 있다고 봐볼게요. 거의 누설 틈새가 거의 0에 수렴한다 했을 때 우리가 실내의 온도는 똑같이 이런 식이 될 건데 밑에 델타 P가 컸던 거 기억하시죠? 밑에 압력차가 더 많이 날 거고, 왜냐면 실내의 밀도가 적기 때문에 높이에 따른 압력 차이도 적게 날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압력 차이는 우리가 로지 H2 빼기 H1이잖아요.
우리가 바닥으로부터 이 지점까지가 H1이고 여기까지가 H2가 되겠죠. 이렇게냐 뭐 이렇게냐. 자, 그 말은 우리가 이 상태인데 원래 이 상태여야 되는데 정지되어 있으면 결국 우리가 외부에서 창이 있기 때문에 압력이 침입을 할 거예요. 즉 외부 기류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살펴보면 결국 외부에서 밑에 부분 압력 차이가 더 심하니까 밑에가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여기 압력이 밑에 압력이 제일 여기 위에보다도 높으니까 밀고 들어오면 얘는 결국 이렇게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 모멘트가 생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성대에서 이 모멘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에서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코어 등의 수직 관통부가 생기게 되는데, 건물 높으면 우리 승강기 설치 기준도 있고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생겼다고 봐볼게요. 그러면 얘네가 이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 등을 통해서 이렇게 기류가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계속 나가기만 하면 압력이 떨어지니까 결국 이 압력 균형을 잡게 되는데, 임의로 뭐 중간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 결국 저층부에서는 압력이 기체가 들어오게 되고 상층부로는 이렇게 나가는 압력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유입되기 시작하면 얘가 위를 좀 옮겨볼까요? 지우고, 원래 이렇게 있던 얘가 이렇게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 밑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제가 이거 지금 기능상의 제 한계인데 이 앱에 따라서요. 원래 밑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밀고 들어오니까. 이해되시죠? 원래 이게 회전이 이 상태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래 이 상태에서 얘가 점점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죠. 앞쪽으로. 여기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식의, 이 기울기는 온도 차이에 비례합니다. 압력 차이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은 지금 실내의 압력이에요. 실내 압력. 사실 이게 좀 심화 수준으로 설명하면 저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자, 압력이 되면 결국 우리가 상층부에는 이 모멘트로 인해 빨간색이 회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건물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중성대가 그냥 이렇게 임의의 지점이라고 보면 하층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이 이렇게 생길 거고 상층부에서 이렇게 나가는 압력이 형성될 겁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다른 이유는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이 부분의 압력 차이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쵸? 밑에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압력 차이가 나잖아요. 즉 밑에가 압력 차이가 중간중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체의 양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윗부분도 위로 갈수록 압력 차이가 크니까 나가는 압력이 강하게 되는 거고 이 중심부 쪽이 압력이 훨씬 낮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중성대로부터 이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압력 차이가 얼마인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식은 나중에 뭐 지금부터 설명을 들으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식에 의해서 아이를 이렇게 쓸까요? 우리가 온도 차에 의해서 높이에 의해서 이 높이는 결국 우리가 중성대로부터의 높이잖아요. 압력 차이가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의 차이라는 건 개념적으로 외부 밀도와 내부 밀도와의 차이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역수니까요. 서로 우리 로는 RT분의 PM이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온도와 밀도가 역수라는 걸 알게 됐고, 온도가 높다는 건 밀도가 낮다는 거니까 요런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이 폭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높이에 따라서 멀어질수록 압력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 중성대로부터의 높이 차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조금 더 해볼까요? 근데 실제 우리가 중성대를 제가 설명드릴 때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프를. 근데 실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연돌효과 보통 그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그리세요. 이게 뭐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지는데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건축물은 이 정도 높이가 되면 뭐가 생기냐, 여기 이게 층간 방화구획이라는 걸 하죠. 다 아시는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수직 샤프트를 부분을 재면 압력이 저렇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실내의 압력이기 때문에 실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층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이고, 저 계속 연달아 그리니까 오류가 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20층, 여기가 19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 뭐 대단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제 중성대를 했으니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에서 그냥 한 층으로 보셔도 똑같습니다. 이런 중성대를 형성하고 상부로는 나가고 하부로는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질량유량에 따른 균형을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g이라는 공기가 들어왔으면 나가는 것도 거의 50g이 됩니다. 물론 화재는 숨을 쉬기 때문에 이게 계속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값을 가져요. 한 6대 4까지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 온도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화재가 나서 공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화재의 부력이 생기고, 우리가 그거에 의해 에디도 이렇게 생겼었고, 얘가 꿀렁꿀렁 플리커가 생겼었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 나가는 게 생겼는데, 우리가 요 질량은 거의 일정한데 화재실의 온도가 높다면 우리가 밀도는 방금 위에서 한 온도와의 역수였어요. 그 말은 우리가 나가는 애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300도라고 보고 들어오는 애는 20도라고 봐볼게요. 그럼 위에가 훨씬 온도가 높으니까 우리가 상층부의 밀도가, 그러니까 지금 토출되는 밀도가 저층부에 들어오는 밀도보다 훨씬 작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50g인데 얘가 부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상층부는 예를 들어서 뭐 30 할까요? 33제곱미터만큼의 부피를 가졌다는 거죠. 그람당. 너무 큰가요? 3이라고 할까요? 얘는 그람당 3세제곱미터의 공기의 밀도를 가졌고, 밀도가 역수죠. 부피. 비체적. 그럼 비체적으로 가시죠. 비체적으로 가시고, 우리가 저충부로 들어오는 건 예를 들어서 그람당 1세제곱미터의 비체적을 가졌다고 봐볼게요. 왜냐면 얘가 지금 온도가 높으니까 얘가 훨씬 부피가 크겠죠. 밀도는 거꾸로 작고요. 얘는 부피가 작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얘 중성대는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실내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중성대는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건 질량비인데 들어오고 나가는 실제 공기의 크기는 최적이잖아요. 그러면 속도도 차이가 있겠지만 들어오고 나가는 양의 그 통로가 이 비율만큼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벌어진다는 건 결국 우리가 중성대가 이렇게 계속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실의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중성대가 내려가게 될 거고요.
화재실의 온도가 떨어지면 얘가 조금씩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개념도 좀 알고 계시면 공부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돌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쓸 수 있냐? 자, 왜 이렇게 삐뚤죠? 이렇게 그려보면 결국 우리는 어떠한 샤프트를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엘리베이터 안 쓸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건축물이 있을 때 당연히 단면도입니다. 우리가 출입문이 가장 많이 열리는 게 어디냐? 당연히 1층이잖아요. 1층은 다른 층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출입문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기에서 공기가 침입하기 가장 좋은 문짝이라는 거죠. 경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방풍실을 설치해서 출입문을 2단으로 만든다면, 우리가 결국 아직 안 배우셨지만 결국 이런 직렬 누설 틈새, 평면도에서 봤을 때 문을 2단으로 하면 우리가 이걸 많이 거쳐갈수록 공기도 잘 못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설 틈새를 줄이기 위해 이런 방풍실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샤프트만 수직으로 관통된다고 보실 수 있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건물에 살아보면 이런 틈새로도 공기가 넘어가고요. 실제로 이런 배관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 경로로도 우리가 공기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밀실하게 막아주면 좀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애초에 저항,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공기가 나갈 때 여기 들어오는 힘이 우리가 압력 차이에 의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유량이라고 하는 건 압력 차의 제곱근에 비례를 한다는 거는 아직 안 배우셨지만 공부를 하신다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수도꼭지에 호수를 꽂았을 때 호수 안의 압력과 밖에 공기 중의 압력 차이가 많이 날수록, 그리고 배관 안에 물의 압력이 셀수록 물이 많이 나가죠. 이제 그런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는 길에 마찰 손실이라고 하는 경로 중에 손실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직렬로 막아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밀실하게 방연 성능이 있는, 또 계단에도 이렇게 부속실을 설치해서 더더욱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화재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제가 심화편에서 좀 자세히 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불이 나게 되면 연기가 이렇게 화재층만 꽉 채우면 좋을 텐데 얘가 이 연돌 효과에 의해서 위층으로 다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한테 치명적인 건 연기인데, 이 연기가 이 연돌 효과에 의해서 빠르게 다른 층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돌 효과에 대한 대책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김에 살짝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실내의 온도가 실외의 온도보다 높으면 연돌 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여름에는 냉방을 하니까 실내의 온도가 실외의 온도보다 낮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실내의 온도가 낮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봤을 때 아까 대기압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실내 온도가 처음에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근데 냉방 중에는 실내가 더 압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면 밀도가 크니까. 이해되시죠? 온도가 낮으니까. 이런 경우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돌 효과가 거꾸로 작용을 해서 그림 여기다 할까요? 왼쪽에다 그리겠습니다. 이번엔 연돌 효과가 거꾸로 작용하게 되면 이번에는 우리가 중성대를 이 기준으로 상층부에서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하층부에서 공기가 이렇게 배출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역연돌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리버스 스택 이펙트라고 부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온도와 실내가 높으면은 상부에서 토출이 되고 상부에서 배출이 되고, 우리가 온도가 실내가 낮으면 실내 밀도가 높으니까 하부로 공기가 나간다는 거죠. 실제 화재 시에 우리한테 역연돌 효과는 별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점점 춥죠. 뭐 예를 들어 실외가 겨울에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 봐볼게요. 근데 난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20도 난방이 원래 설계할 때 기준치가 됩니다. 실제 집은 막 24도도 떼고 26도도 떼죠. 근데 여름에는 밖에가 40도라고 해도 실내는 26도예요. 냉방을 해도. 물론 더 낮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온도 차이가 35도인데 얘는 온도 차이가 14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연돌효과라는 건 온도 차이가 커야 밀도 차이가 커져서 그로 인해 압력 차이가 커지는 거고, 그로 인해 유동하는 이 유량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차가 낮은 이런 여름철의 역연돌효과는 이 압력 차이 자체가 작아서 크게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연돌효과는 워낙 우리 소방기술사뿐만 아니라 건축 기계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